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오픽을 맡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그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픽은 어떤 시험인가요? 오픽 관련된 팩트를 말씀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오픽에 대한 쓸 수 있는 패턴 및 만능 스크립트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오픽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분명히 오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답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픽 최신 경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한 핸드아웃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빈칸들이 쭉쭉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 짚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는 13쪽입니다. 그러면 오픽은 어떤 시험인가요? 오픽은요, or proficiency interview by computer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뷰 시험이에요. 인터뷰인데 컴퓨터로 보는 인터뷰 시험이고요. 그럼 면접관이 있겠죠. 면접관의 이름은 에바입니다. 에바가 본인 소개를 할 거예요. Hello, my name is Eva. What's your name? 이라고 소개를 할 텐데, 자, 우리 다 같이 에바한테 인사해 볼까요? Hello, Eva. 여러분, 인터뷰라고 말씀드렸죠?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 크면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llo, Eva. 자, 에바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무섭겠죠? 근데 문제는 음식입니다.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아이 컨택이 시작이 되세요. 컴퓨터랑. 자, 컴퓨터랑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엄청 긴장하게 되시는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땅바닥 보시면서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목소리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스크린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이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끝났다 하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질문을 다시 듣고 싶으면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리코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본인이 대답하고 있는 문항 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시험 등급은 총 크게는 3등급이 있는데요. 그 시작으로는요. Novice. Novice는 beginner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ginner가 있고 우리 novice는 안 받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intermediate. 그 다음에 advanced가 있습니다. novice는요. 총 3단계로 나뉘어요. 더 세분화가 되는데 low, mid, high. 그러면 intermediate는 뭘로 나뉠까요? low, mid, high. advanced는 뭘로 나뉠까요? low, mid, high를 다들 예상하고 계시면 low예요. 그 이유는 mid, high는요. OPI라는 시험으로 컴퓨터가 빠지고요. 1대1 시험으로 들어가는데 보는 응시자가 많이 없습니다. 왜? 원하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AL을요. 원어민이 아니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즉 보통 회사에서 원하는 점수인 IM은 더 쉬우시겠죠. IM은요. 세분화가 또 되는데 IM 1, 2, 3로 나뉩니다. 당연히 3이 높은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험 평가 방식이 쭉쭉 있는데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으시죠? 줄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요. 전개하는 방식, 서론, 본론, 결론, 즉 스토리라인이 키 생명입니다. 오픽에서는요. 스토리라인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관련된 전달력,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연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똑같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시사 톤으로 말하면 본인 이야기 같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전달력, 연기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성 부분에서는 과거 시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픽에서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늦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리엔테이션 goes on for 20 minutes, 20분간 진행이 되고요. 총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오픽의 특징이죠. 설문조사와 질문 난이도 설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작으로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부터 쭉쭉쭉 있는데 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여가활동과 취미 관심사, 운동 부분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선택하실 때요. 우선 여러분 해변 가기를 선택하세요. 해변 가기를 선택하시면 무엇이 좋을까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으시겠죠? 그런데 공원을 가셔도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으세요.
하이킹 앤 트레킹 가셔도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으세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셨죠? 자, 이어서요. 콘서트 보기. 본인이 좋아하는 콘서트를 가셨어요. 그럼 그것만 하기 너무 아까우시죠? 같은 단어를 가지고 공연 보기를 또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라라 좀 다르지 않나요? 콘서트랑 공연 보기는 괜찮아요, 여러분. 뮤지컬을 가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이어서요. 아까 전에 공원 가신다고 했잖아요. 공원 가셔서 조깅하시면 되겠죠. 왜?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으니까. 여러분 다 비슷해요. 지금 걷기, 자전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도 단어만 바꿔서 선택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게 아닌가요? 네,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선택하는 거에서 또 플러스 돌발 주제들이 나오는데 돌발 주제들 또한 전략적으로 말이 돌발 주제지 여러분 하다 보면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짚어주셔야지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질문 난이도 설정 들어갈게요. 총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샘플 답안 듣기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간 충분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 혼자 먼저 어차피 시작하실 수 없으세요. 들어보시면요. 고장났나 될걸?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1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가장 잘하는 걸 6이라고 설정하세요. 6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설정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설정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높은 걸 선택하면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아니요.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IM1이나 2를 원하시는 분들은 3-3 IM3를 원하시는 분들은 4-4 페이지 15쪽에 있죠. 적는 부분. IH를 원하시는 분들은 4-5 AL을 원하시는 분들은 5-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샘플로 3 한번 들어볼게요. My room is big and clean. And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시겠죠? 클라라 나는 3이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4나 5를 선택할래요. 본인의 레벨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목표하는 점수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생기셨을 거예요. 3이면 3이지 왜 3-3이지? 3을 선택하신 다음에 쭉쭉 대답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시험 화면이 바뀔 거예요. 현재까지 난이도는 어떠셨습니까? 비슷한 난이도 원하십니까? 네, 3-3.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원하십니까? 네, 3-4. 더 어려운 난이도를 원하십니까? 네, 3-5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마세요. 한국말로도 대답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2단계 점프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난이도를 원하십니까? 네,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왜? 지금까지 답한 게 나는 어려웠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비슷한 난이도를 원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원합니다로 선택하시길 바래요. 다 적으셨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본 시험은요. 40분간 진행이 됩니다. 총 문제 수는요. 15문제예요. 15문제 다 주제가 다르나? 아니요. 주제당 3문제씩 나오고요. 1번만 저희가 나오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요. 1번은 100% 자기소개입니다.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고요. 나머지는 아까 전에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설문조사와 돌발주제에서 랜덤 픽이 될 예정이고요. 답변 제한 시간 인터뷰니까 당연히 없겠죠.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인터뷰니까 펜 페이퍼를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없겠죠. 인터뷰 상황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피킹에선 이게 지금 되게 치명적이에요. 답변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듣기 한 번 선택하기. 몇 초 안에? 5초 안에. 몇 문제? 15문제 다 무조건 선택하셔도 절대 점수가 내려가지 않아요. 확인된 사실이니까 여러분 믿고 하시면 돼요. 다시 듣기 무조건 한 번 다시 선택하기. 15문제 다. 몇 초 안에? 5초 안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제 시험은 25일 뒤에 가능한데 클라라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면제권을 쓰시면 돼요. 면제권을 쓰시면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오늘 기점에서 25일 뒤에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3번이나 볼 수 있는 시험이지만
여러분 무조건 한 번이나 두 번 안에 우리는 맥시멈 두 번 안에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자기소개이고요. 2번부터 7번까지 주제당 2문제에서 3문제. 질문 난이도 재설정 다시 들어가고요. 8번부터 15번까지 주제당 2문제에서 3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문제 유형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3문제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주제당 3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요. 제가 지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요. 리스닝으로만 당연히 가겠죠. 왜? 인터뷰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잘 들어보세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go to the park. Describe your favorite park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키워드는 뭐였죠? park. 자, 친구 좋아하는 공원 어디 있으세요? 자주 가는 공원. 글쎄요, 당황스럽죠? 자, 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공원 어디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의도 공원? 자, 여의도 공원으로 할게요. 나는 여의도 공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여의도 공원은 어디에 있죠? 여의도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경치가 좋고 또 뭐 있었죠, 아까 전에? 공기가 좋습니다. 쭉쭉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공원 가면은 조깅을 합니다. 조깅한 다음에 끝나면은 치맥을 먹어요. 나까지 대답을 하셨어요. 난 이번에 대답을 좀 잘했는데 자신감 있게 다음 것 버튼을 눌렀더니 그 다음 문제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 한번 들어주세요. 눈을 감고 Tell me about what you usually do at the park.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뭐 물어봤죠? Tell me about what you usually do at the park.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Oh my god. 방금 전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조깅한다고? 방금 전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치맥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우시겠죠? 사실은 당황하지 않고 as I told you before 하면서 쭉쭉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변 팁 드리면요. 1번과 2번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기 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6쪽에 있죠. 팁 부분에 적어주세요. 1번에서는 1번과 2번이 겹칠 수가 있으니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기. 2번과 3번은 겹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신 거 다 쭉쭉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들 적으셨나요?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보통 콤보에서 세 번째 문제는요. 과거 경험의 설명을 물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확성에서 과거 시제를 잘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주제당 세 문제에서 문제 유형,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봐봤는데 또 롤플레이 문제도 있어요. 롤플레이 문제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연기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세 문제가 나옵니다. 주제당 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총 5주제가 나오겠죠. 15문제면. 그런데 하나는 롤플레이예요. 즉, 4주제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4주제를 위해서 저희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선택한 16개 플러스 집, 동네 플러스 돌발 주제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클라라, 좀 억울하네요. 이렇게 몇십 개를 공부하는데 4주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니요.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오픽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점수를 받고 나서도 쓰실 곳이 많으실 거예요. I can guarantee 해드릴 수 있어요. 실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픽 패턴 오늘 가시기 전에 5가지 저랑 공부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것부터 봐볼게요. 전략적으로 다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보통 자기소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나이를 말씀하셔야 되겠죠. 나이 보통 어떻게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I am 제 나이 이야기하지 않고 20로 가볼게요. I am 20 years old.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같은 의미 전달을 하면서 조금 더 팬시한, 좀 더 근사한 표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은 걸 가지고 저희 나이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I'm in my early, 초, mid, 중, late, 후. 20대, 20s, 30대, 30s, 40대, 40s, 50대, 50s. 저희 꿈의 나이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나는 20대 초반입니다. 나이에게 제가 갑자기 약해지네요. 그쵸? Early 20s 하시면 되겠죠? Ready? 큰 목소리로 Go!
I am in my early 20s. 자, 여기 직장인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을 텐데요. 오픽은 사실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데 나는 40대 중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I am in my mid-40s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 전달을 하면서 팬시한 표현으로 바꿔주기 해주시면 좋아요. parent 2로 들어가 볼게요. 본인의 성격 이야기할 때도요. I am 한 다음에 outgoing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똑같은 것도 조금 더 팬시하게 I consider myself as 나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조금 더 팬시해지겠죠. 조금 더 근사해질 텐데요. 여기서 저희 예로 가장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active랑 outgoing 할 거예요. active 하면 무슨 뜻이죠? 활동적인. outgoing 무슨 뜻이에요? 외향적인.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대1 첨삭할 때 가장 많이 발견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학생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I consider myself as 저 exaggerating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active and outgoing. 여러분 하나도 액티브해 보이지 않는걸요? 본인 인터뷰잖아요. 그렇죠? 힘있게 큰 목소리로 trust me 큰 목소리로 할수록 점수는 더 잘 나와요.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Ready? Go! I consider myself as active and outgoing. 여기서 한 2단계 업 시키시면 돼요, 목소리를. 오케이. 패런 3로 들어갈게요. 패런 3 보시면요. 맞는 패턴, 맞는 fancy expression인데요. I get so carried away with A 하면은 carried away with 하면은 무엇에 너무 빠져들게 됩니다. 라는 뜻인데 so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스트레스 해주기. 나는 너무 빠져들게 된다. I get so carried away. 전달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게임하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럼 나는 이 게임하기에 너무 빠져들게 된다. 게임하기, 게임 이름은 팡으로 해볼까요? 팡? 나는 팡이라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 게임에 너무 빠져들게 된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I get so carried away with this game called 팡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패턴만 쓰면 아까우시잖아요. 그래서 movie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I get so carried away with soundtracks. OST에 너무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또 아까 공원 가신다고 했죠. I get so carried away with the breathtaking scenery. 숨막히는 경치에 너무 빠져들게 된다. 여기저기 다 패턴화 시켜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패턴 4로 들어갈 텐데요. 패턴 4에서는요. 우선 중고급을 같이 한번 가볼 텐데 중고급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질문 난이도 설정해서 5나 6을 선택하시면 질문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2개를 비교해봐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비교를 할 때 똑같이 우리가 유사점과 다른 점을 말할 텐데 유사점 말할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단어가 뭐예요? similarities. 다른 점 말씀하실 때 보통 differences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항상 저희는 뻔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사한 표현을 바꿔보면요. something in common 하면은 유사점을 조금 더 팬시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다른 점 말씀하실 때 something that looks apart from each other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2개를 비교해달라고 하면요. Both parks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something that looks apart from each other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고급반에서는 보통 이런 팬시한 것들 같은 건데 조금 더 팬시하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패턴 5 마지막 패턴 짚어보면요. Blah at the same time is like 뭐뭐와도 같아요. Like killing 2 birds with 1 stone 해서 일석이조라는 뜻이에요. 결국 한 돌로 2새를 죽이는 것과 같다. 해서 일석이조라는 뜻인데 언제 또 쓸 수 있냐면요. 하이킹을 가는 것은 경치도 즐길 수 있다. Enjoying the scenery and hiking at the same time is like killing 2 birds with 1 stone.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또한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만약에 선택하신 분들은요. Being a couch potato. 자, 팬시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couch potato는요.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워서 빈둥빈둥 대면서 TV만 보는 사람을 뜻하는데 Being a couch potato and watching the reruns. reruns 하면은 드라마 재방송이고요. 그래서 reruns of TV drama.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은 일석이조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같은 건데 써주시면 여러분 엄청 재밌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는 스피킹에 쓰이는 팬시한 것들을 집어주셔야 되는데 책에서만 쓰이는 written으로 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시면 연습했구나, 외워왔구나 티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패턴, 실생활에 쓰이는 fancy expression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자, 패런 지금 5까지 같이 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만능 스크립트 비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는요. Tell me about a time something interesting or unexpected happened at the park. 이 공원 자리만 바뀔 거예요. 공원 자리만 바뀌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달라. Memorable experience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at the park를 만약에 조깅이 나오면 while jogging. 동네가 나오면 in your neighborhood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해 놓을 시간이 없겠죠. 전략적으로 다가가서 하나의 스크립을 가지고 단어만 바꿔서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 스토리라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스토리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I was jogging at the park and I saw this amazingly beautiful woman walking her dog. 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깅하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공원에서. 근데 내가 누굴 봤어요? 제가 남자라는 설정이죠. 지금 조심해야 돼요. 남자라는 설정입니다. 제가 엄청 아름다운 여자를 봤대요. 그 여자는 walking her dog,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Oh my God,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람을 갑자기 보게 되었어요. 공원에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가가야죠. 그럼요. 인생에 다시 이런 기회가 못 올 수도 있어요.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고 있을 때 when I approached her, 다가갔을 때 oh my God, she was someone I knew. 내가 아는 누군가였어요.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She was my first love. He was my first love. 그녀는 나의 첫사랑. 그는 나의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우연히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액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가가고 있었어요. 아직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셔야죠. 지금 요즘에 여러분 쿨하게만 인사하실 분 있나요? 여러분 지금 공원에 뭐 하러 갔어요? 조깅하러 가셨잖아요. 노 메이크업이시겠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도망갈 텐데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면요. 5년 전에 날 찾다.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길로 갔다. 전략적으로 짚어드릴게요. 공원 산책에서 쓸 수 있는 스크립을 가지고요. 해변 산책, 조깅, 걷기, 공연 하다 첫사랑 만날 수도 있겠죠. 콘서트 보다가 첫사랑 만날 수도 있고요. 자전거, 하이킹, 동네 말고도 등등등 너무 많아서 다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능 패턴 하나, 만능 스크립 짚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오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중요해요? 전달력이 중요해요. 같은 스크립을 가지고도 여러분 연습할 때 시사 톤으로 말한다면 절대 전달력이 좋아질 수 없겠죠. 뉴스 톤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스크립 앞에 있으시죠? 우선 중요한 것들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I saw a beautiful woman walking her dog. 내가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는 강아지를 산책 중이었다. I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At first sight. 첫눈에. When I approached her, approached, 다가갔을 때 I realized she was someone I knew. 내가 아는 누군가인 걸 깨달았어요. She was my first love. First love 하니까 첫사랑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럼요. 이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읽으실 분 있나요? OMG! 에바 얼굴에 대고 OMG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Oh my God 이러셔야죠. 그러면서 이것도 잘 살리게 지금 제가 한 이 톤으로 하시면 돼요. Oh my God, to cut the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She dumped me. 날 찼어요. 5년 전에. I didn't want to see her. 보기 싫었어요. 뚜뚜뚜 가시면 되고요. Running into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누구요? My first love. 첫사랑을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really brightened up my mood. 내 기분을 좋게 해줬다.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했듯이 Oh my God 이렇게 잘 살려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 조금만 연습해 보기로 할게요. 이거 너무 지금 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같이 큰 목소리로 언더라인 친 부분 제가 여러분이 스트레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고요.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이럴수록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Ready? Go!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hen I was at Han River Park. One day, I was jogging there and I saw a beautiful woman walking her dog.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When I approached her, I realized she was someone I knew. She was my first love.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렇게 하시면 들어보면 별로 과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목소리를 연습하시면 되게 좋고요. 전달력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언제를 올려야 되는지, 언제를 내려야 되는지 인토네이션까지 다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럼 중고급반에선 이 같은 스크립트 가지고 어떻게 가나요? 자, 중고급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뭔가 엄청 많아 보이죠? 그런데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만 보탰을 뿐이고요. 팬시한 익스프레션만, 실생활에서 쓰이는 팬시한 익스프레션만 짚어드렸을 뿐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기억하는 한 여러분 영어로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가장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I remember that이 가장 많이 나오시겠죠. 같은 의미 전달하지만 fancy하게 As I recall my memory 내가 내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내가 기억하는 한 이런 뜻이죠. Freshen up myself 하면 내 자신을 상쾌하게 하다.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하면은 복잡스럽고 소란스러운 삶에서 얼마나 이 패턴 하나 알아주면 이 expression 하나 알아주면 잘 쓰이겠어요. 그렇죠? Out of nowhere 갑자기 blew my mind 날 정말 놀라게 했어요. Fail for A 하면은 A에게 빠지라는 뜻이고요. Have the guts to A 하면 뭔말 용기를 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걸 가지고 팬시한 것들, 실생활 팬시 패턴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픽 그것이 알고 싶다 들어가 볼게요.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오픽 true or false 가볼게요. 첫 번째, 영어 회화가 가능해요. 오픽 선택한다. True or false 뭘까요? True or false? 저희 한국말로 해볼까요? 자, 한국말 여러분 당황스러우셨죠? 자, 한국말로 해볼게요. 네, 아니요로 가볼게요. 영어 회화가 가능해요. 오픽 선택한다. 네,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가장 많이 오픽을 선택하는데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오픽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요. 기본 패턴을 잡습니다. 영어 회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오픽 공부예요. 절대 겁먹지 않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오픽은 전략이 필요 없다? 아니요. 엄청 필요해요. 오리엔테이션부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전략투성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나오실지 모르시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 분석 반드시 중요하고요. 자, 오픽은 최신 경향이 없다? 서로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잘 잡아주시는 게 다시 한번 또 중요합니다. 오픽이 어메이징한 이유 들어가 볼게요. 오픽은 재밌습니다. 공원 가서 조깅하다가 치맥 먹고 조깅하다가 첫사랑 만나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엄청 재밌고요. 또한 오픽은 쓸모가 많은 시험.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나중에 연락 온 이유 중 하나가 신기해요 선생님 토익 공부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선생님 토플 스피킹 공부하는데 유학 준비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스피킹의 기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스토리 연결도 기억업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가 놓으시면 충분히 점수 받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오픽 출제 경향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픽은 쿤보다 요즘에 2문제에서 3문제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5나 6를 선택했을 때는 2문제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2문제, 3문제, 한 주제당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까 우리 전략 짚었죠?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돌발 주제, 에바는 넘겨짚게 달인. 예를 들면 돌발 주제 중 하나가 TV 프로그램인데요. 에바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watch TV.
그럼 여러분 순간 당황스러우세요. 내가 선택을 했나? 내가 서베이에서 분명히 TV 보기를 선택했나? 하면서 갑자기 영작이 들어가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에바한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I'm sorry, Eva. But I don't like to watch TV. 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건데 에바가 일부러 혼돈을 주기 위해서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 에바야. 난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신 내가 선택한 movie, 나의 허비인 movie 말해줄게 하면서 돌려 말씀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본인 페이스를 찾아서 대답을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준비한 거 안에서 갖다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양해진 서베이 선택권. 요즘은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장에 가신 다음에 왜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지?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업데이트된 서베이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서베이 종이가 업데이트가 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빈출 유형 분석. 오픽에서는 생명입니다. 그거를 공부하고 온 다음에 친구들이 이래요. 왜 생명인지. 저를 공부하고 시험을 가시면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유형에 대해서. 빈출 문제 유형과 빈출 유형 분석 반드시 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해커스 학생의 질문 답변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2 받은 학생 거 한번 들어볼게요.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while cooking. Last week, when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the phone rang.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 중이시죠? 나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주제가 몇십 주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컨시스턴트하게 이 레벨을 보여준다는 건 엄청 잘하는 겁니다. 엄청 잘하는 정도예요. 저희가 수업에서 뭘 하는지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수업을 오시면요. 우선 입문반과 기본반에서는요. 스토리라인을 짚어요. 스토리라인이 생명이고요. 스토리라인을 짚고 그런 다음에 패턴을 짚어드리고요. 중국어반에선 여기다 플러스해서 팬시한 익스프레션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학원 오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하나는 스피킹인데 1대1로 저희가 피드백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학생이 많은데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라이팅 첨삭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가고요. 1대1 스피킹 첨삭 제가 해드리니까 이걸 받으시면서 피드백 받으셔서 다시 보완해서 또 스피킹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주말 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스터디 밀착 관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여러분은 저를 믿고 열정만 가져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의 클라라였고요. 저희 관계자분이 조금 더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오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